대해서 이제 총체적으로 보면 비타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처럼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는 주 영양소는 아닌데 이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서 잘 활동하고 그다음에 생리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이제 물질을 비타민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애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면 그런 것들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 몸 밖에서 이제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외부에서 섭취해야지만 우리 몸에 이제 그 신진대사가 돌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물질을 비타민이라고 하는 거죠. 이 비타민은 어, 엄청 소량으로도 신체 기능을 조절하고 체내에서는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섭취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느 한두 개는 이제 장에서 이제 그 미생물에 의해서 그 만들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생성되지 않아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흡수성과 저장 방식에 따라서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 평소에는 그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부족하면 특유의 결핍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시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비타민, 소량이지만 이 필요한 게 우리 몸속에 없게 되면 인류는 질병이거나 사망의 이제 주 원인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의 발견을 처음 보면 지금 비타민의 역사 발견되고 명명되어진 거는 거의 이제 100년 정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영국의 생화학자 이제 프레드릭 호킨스라는 사람이 음식물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물 외에 어떤 다른 보조 영양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폴란드 학자 이제 풍크라는 사람이 그 보조 영양소를 비타민이라고 이제 명명하게 된 거죠. 비타민은 이제 합성어인데요. 라틴어로 생명이라는 비타라는 말과 우리 몸에서 그 생리 활성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화학 유기물이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 유기물이 질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질소가 이제 아민이거든요. 그래서 비타하고 아민 합쳐서 이제 비타민이라고 명명하게 된 거죠. 근데 계속 이제 발견되는 비타민들이 아민기를 안 가지고 있지 않은 비타민들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비타민이라고 해서 질소 화합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를 빼서 비타민이라고 지금 현재 이제 이를 빼고 이제 쓰고 있는 거고 얘가 역사는 아직 얼마 안 됐지만 이제 결핍 증상은 예전부터 엄청 오래전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왔었는데요. 기원전 5세기경에 히포크라테스가 계열병에 의한 증상들을 이렇게 묘사한 그런 기록들이 이제 남아 있다고 하고 이 계열병이 악명을 이제 떨치기 시작한 것은 대항해 시대였다고 그래요. 이제 대항해 시대는 선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면 뭐 짧게는 몇 개월부터 이제 길게는 수년 동안 계속 이제 배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신선한 음식물이 이제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열병이 이제 돌기 시작한 거고, 이 계열병이라는 거는 모세혈관이 약해지면서 출혈이 멈추지 않고 심하면 이제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었고, 이 대항해 시대 때 선원들에게는 엄청 해적보다 더 무서운 공포의 대상인 거죠. 그리고 뭐 전쟁을 하더라도 전쟁에서 이제 죽는 군인들보다 이 계열병으로 죽는 군인들이 많았으니까 엄청나게 이제 큰 일이었던 거죠. 근데 1746년에 이제 영국 의사 제임스 린드라는 사람이 신선한 이제 과일, 라임하고 레몬과 같은 감귤류를 먹였더니 이제 계열병이 치료할 수 있음을 발견한 거죠. 이때만 해도 비타민이라는 거 몰랐어요. 그냥 계열병이 있는데 이런 이제 신선한 감귤을 주니까 사람이 치료됐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안 거죠. 그 이후에 뭐 남태평양 탐사의 첫 번째 항해에서 사상 최초로 계열병에 의한 사망자 없이 감귤류를 이제 계속 먹으면서 한 명도 계열병에 의한 사망자 없이 이제 세계 일주에 이제 성공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정말 이제 우리가 비타민이라는 게 뭐 질병 예방이나 뭐 치료랑은 뭐 상관없이 뭐 이런 문구를 우리가 되게 많이 그거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예를 그거 봐서라도 보면 정말 이런 많은 그런 비타민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는 그런 영양 물질이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발견된 비타민은 A와 B 여러 종류와 C, D, E, K 이렇게 이제 발명이 되어 있고 비타민들은 제일 첫 번째 발견된 게 비타민 A고 두 번째 발견된 게 비타민 B고 그다음에 C, D 뭐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발견 순서에 따라서 이제 알파벳 대문자가 이렇게 붙여지고 그다음 K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맨 마지막에 발견된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응고라는 단어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내 기능을 나타내는 단어의 첫 글자를 따기도 해서 이제 비타민 이름들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비타민 A부터 K까지 여러 이제 13종류의 지금 비타민이 이제 발견되어 있고 아까 그 흡수나 저장 방식에 따라서 지용성, 수용성 이렇게 나뉘고 그 지용성, 수용성 이거의 그 차이는 그거죠. 이렇게 이제 기름하고 함께 녹아서 흡수돼서 기름이 있는 곳에 저장되면 지용성이고 그다음 물과 함께 이제 녹아서 우리 몸에 흡수돼서 물 있는 곳에서 어떤 작용을 하면 이제 수용성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 그래서 비타민 A가 좋아서 A만 하나, 뭐 B가 좋아서 B만 하나 이렇게 이제 드시는 것보다는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몸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도 마찬가지로 골고루 이제 먹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선진국에 이제 비타민 열풍이 진짜 나라들이 어느 정도 이제 후진국에서 벗어나서 좀 살기 시작하면 비타민 열풍 이런 건강보호 기능식품들이 이제 열풍이 이제 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선진국에서 비타민 열풍은 결핍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노화 방지나 활력 증진이나 어떤 이렇게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면역력 증진이나 암 예방 등을 위한 것으로 이제 먹고 있고 또 이런 선진국이 될수록 식습관이 되게 불균형하잖아요. 이게 외식이 되게 많아지고 바빠서 식사를 제때 할 시간이 없고 가공식품 되게 잘 먹게 되고 고기 이런 것들 더 먹게 되면서 영양 불균형 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이나 건강기능식품들도 찾게 되는 거고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되면서 모든 소비재 있잖아요. 소비재 그 매출이 하락했지만 비타민과 영양 보충제 판매는 급증했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가 되면서 훨씬 더 이제 영양제 이런 이제 비중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값싸고 손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수단으로 비타민 같은 건강식품을 선호하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 이제 비타민에 대해서 이제 대략 이제 살펴보셨고 이제 비타민 A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발견된 게 이제 비타민 A인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역사가 별로 많이 오래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1913년에 이제 이 비타민 A라는 물질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런 쥐에게 이제 어떤 정제된 사료를 먹였을 때 시각에서 이제 건강이 떨어지고 성장이 잘 안 되는 거를 발견한 거죠. 이 비타민 A의 이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시력에 대해서 건강을 유지해주고 성장을 이제 발달을 해주고 이런 게 비타민 A의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성장 저해가 된 쥐에게 우유를 보충해주고자 이제 우유 속에 이제 여기 비타민 A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 우유 속 지방층에 이제 비타민 A라는 성분이 이제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유를 보충해주자 다시 이제 눈도 정상이 되고 성장도 잘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도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이제 눈에 문제가 생기고 성장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타민 A를 음식으로 섭취 이제 할 때 동물성 식품에는 비타민 A 형태로 이제 바로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 식물성 식품은 카로티노이드 상태로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에서는 카로티노이드가 이제 체내로 이제 들어오면 이제 필요한 만큼 비타민 A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A 이제 자체로 많이 먹게 되면 이게 몸속에서 아까 그 과잉 섭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작용이 있고 임산부는 비타민 A를 이제 뭐 가량 섭취하면 기형아가 발생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무서운 영양소지만 이게 식물로서 우리가 섭취하게 될 때는 비타민 A 상태가 아니고 우리 몸에서 필요하면 비타민 A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런
과량 이렇게 축적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식물로 이런 카로틴 상태를 흡수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비타민 A 섭취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 지용성 영양소는 비타민 A는 여러 가지 이제 녹황색 채소에 이제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아니면 동물성 식품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비타민 A가 어디에 우리 몸속에 저장되냐고 하면 이게 지용성이니까 우리 몸속에 저장이 되거든요. 간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간에 비타민 A가 되게 많고 다른 동물의 간에도 비타민 A가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이 진짜 비타민 A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A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까 세포 성장, 발달, 아까 지가 성장이 잘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A는 모든 세포의 성장, 발달이 이제 필요하고 특히 임신 기간 동안 임산부와 태아에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태아는 계속 한 개의 세포가 엄청난 많은 세포로 성장과 발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비타민 A는 임신 기간 동안 정말 더 필요한 영양소고 또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비타민 A가 없으면 또 성장이 잘 안 되게 되겠죠. 그리고 비타민 A의 기능 중에 하나가 정상 시력 유지라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비타민 A는 점막, 피부 이런 상피속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도 나오겠지만 비타민 A는 레티놀이거든요. 레티놀. 그래서 우리가 레티놀을 바르면 피부 건강이 되게 좋아지고 예뻐지고 젊어지는 것을 이제 비타민 A의 효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점막과 피부가 이제 건강해지니까 당연히 면역도 되게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눈 건강은 이게 비타민 A가 점막을 되게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 이런 데 이제 되게 좋고 그리고 하여튼 눈은 비타민 A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야맹증, 이게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라는 게 이게 어떤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물을 이렇게 인식할 때 이게 빛을 모아서 그 사물을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비타민 A가 없으면 빛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그죠? 이게 빛을 못 모으니까 당연히 어두운 데서는 훨씬 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는 더 이렇게 빛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사물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야맹증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눈 건강에는 비타민 A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면역이 되게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촉촉하게 해가지고 이게 촉촉해야지만 여기 바깥에서 많은 세균 바이러스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피부 점막이 건조하면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 침범이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감염이 이제 예방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타민 A도 면역 세포도 성장과 발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면역 세포하고도 또 건강하게 하는데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거와 연결돼서 이게 촉촉해야 된다. 촉촉해야 된다. 이게 촉촉해야 된다는 건 여기가 지금 그림이 이게 파란색이 점막이고 그 점막에 털이 나 있어요. 털이. 그걸 이제 선모라고 하거든요. 선모. 그래서 이 점막이 촉촉하면 이게 털이 잘 크고 길고 이렇게 잘 움직이고 제 역할을 하지만 점막이 촉촉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뭄에 풀들이 다 말라버리듯이 이 선모들이 다 말라버리고 없거든요. 이 선모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만약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가 외부에 있는 게 이제 붙었다. 이게 지금 우리 뭐 기관지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목하고 이런 기관지에 이런 걸로 통해서 호흡기 감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외부균은 호흡기로 통해서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점막이 촉촉하면 아까 선모가 되게 길고 풍성하고 숲도 되게 많거든요. 막 숲이 엄청 우거지게 자라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런 외부 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딱 붙었을 때 이제 비지를 해주는 거예요. 비지를. 그래서 비지를 싹싹 해줘가지고 못 들어오게 또 밖으로 뱉어내고 이런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촉촉하지 않고 비타민 A가 물로서 촉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호흡기
감염 질환 했을 때 뭐 집에 가습기를 틀어라 막 이렇게 하지만 물로서 촉촉해지는 게 아니라 비타민 A가 있어야지 점막이 촉촉해져요. 점액이 생성되거든요. 점액이. 물로서 촉촉해지는 게 아니라 점액이 생성돼야지만 촉촉해지고 얘들이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비타민 A가 없고 그러면 점액이 없으면 그 성모들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이게 비질을 해서 내쫓아낼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방어막이 뚫리면서 감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코로나 그 균도 마찬가지로 호흡기로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제1차 면역 전선인 이런 점막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점막이니까 위도 점막이죠. 그래서 점막, 위도, 이 점막이 건강해지고 이런 점액을 잘 생성해낼 수 있고 아까 말한 이게 피부 점막이니까 이게 또 비타민 A의 다른 말이 레티놀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 건강하게 해줘서 또 피부 세포도 재생을 잘해주고 재생을 잘하고 콜라겐 세포도 잘 재생을 해주니까 주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비타민 A가 또 별명이 하나가 항염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없애줘요. 그래서 여드름 이런 염증성 여드름에 되게 이제 또 좋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고 이게 그다음에 이제 여드름의 문제가 많은 각질, 과다 각질이 또 문제거든요. 그 과다 각질이 쌓인 것 때문에 피지가 나오지 못하고 그 나오지 못한 피지가 염증, 세균이 증식하면서 염증이 일어나고 이게 화농성 여드름이 되거든요. 근데 각질만 잘 제거해주면 피지가 뽕뽕 나와버리면 이게 염증이 일어날 일이 없거든요. 근데 레티놀이 이런 과한 각질을 없애서 피부를 더 맑고 깨끗하고 염증도 없는 피부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건 이제 레티놀 발랐을 때 이런 이제 잔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사진인 거고 이게 화장품도 이 화장품 레티놀은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 카로틴 플러스는 얼마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어서도 이렇게 레티놀 효과를 내고 발랐어도 레티놀 효과를 내면 훨씬 더 이제 피부 젊음을 다 유지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노화 지연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베타카로틴 이게 비타민 A는 아까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과다하게 먹었을 때. 근데 카로틴 형태로 흡수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 비타민 A를 전환하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이제 안심하게 이제 드실 수 있다. 근데 저희 제품이 이제 카로틴 플러스라는 제품이 있는 거죠. 이 카로틴 플러스는 지금 베타카로틴 형태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A로도 먹지만 이제 카로틴, 베타카로틴은 더 많이 먹어서 우리 몸에서 훨씬 더 안전하게 비타민 A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런